청담, 학동, 압구정에 부촌일 수 있는 이유는 교통이 불편해서입니다. 부자들은 사람이 오는 걸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가 왜 상권이 만들어졌냐면 그래서 상권 형성을 만들어낸 게 지금의 압구정 로데오 거리라든지 그런 것들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압구정의 상권으로서의 미래에 대해서 보는 게 한국의 새로운 중심이 될 건가 보다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다. 그런 차원에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특혜 사건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강남적 삶의 양식을 처음으로 실현한 거는 서초 강남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없으면 만든다 물을, 호수를. 그거를 실천에 옮긴 게 고향 일산호수공원. 1대1로 싸울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남한과 북한이. 한편 이때가 되면 뭐냐면 영구 집권이 가능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강남 개발은 거대한 남아 프로젝트의 일부였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개발 전에 농촌 강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면 이번에는 오늘날과 같은 강남 3구의 개발 시기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1968년부터 1994년까지의 강남 개발사를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박사님께서 함께 같이 보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이제 쭉 사진이 나옵니다. 1968년 일기 영동개발 1지구. 그러니까 강남 개발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용어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영동과 잠실은 서로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 영동이라고 하면 서초구와 강남구만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잠실은 잠실인 겁니다. 이 두 개를 묶으면 안 된다. 이걸 묶어버리면 강남의 미래도 예측할 수 없게 된다. 제가 볼 때는 서초구 강남구의 미래와 송파구의 미래는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특히 송파구는 원래부터 서초 강남구보다는 북쪽의 광진구라든지 강동구, 하남, 그리고 성남과 같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교통망으로도 그렇고 생활권도 그렇고. 영동지구 착공은 1지구, 2지구로 돼 있고 서초구가 먼저였죠. 이 영동지구 개발을 해야 할 때 이유는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있죠. 하나는 강북 인구를 강남으로 내린다. 하나는 경보속도를 놓기 위한 도로를 확보하고 주변 시설을 갖춘다라는 거. 그래서 적었습니다만 서울 강북과 광주단지 연결하고 경보속도를 개발하고 등등등등 해서 68년도에 영동 1지구, 71년도에 2지구가 착공되었다. 그리고 70년에 강북의 핵심 시설을 강남으로 옮기는 신시가지 계획이 발표되었다. 하면서 이것만 보면, 그러니까 서울에서만 보면 봐라, 강북을 강남으로 옮겨서 모든 걸 내보내서 강남을 키우려는 개발 계획이 아니었느냐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70년에서 74년까지의 일이라는 겁니다. 75년이 되면 정부는 강남 개발을 사실상 포기해요. 그리고 강남에 보내는 것만으로도 위험하다. 이것도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경기도로 내보내고 나아가서 충청도로 보낸다는 계획을 하게 됩니다. 북한 때문에. 북한 때문에. 그리고 미군이 베트남 전쟁이 이게 수렁에 빠져버리면서 미군 철수에게 넣는 겁니다. 이때 미군 1차 철수가 일어나요. 경기 북부에 미군 부대가 빠지면서 경기 북부 경제가 한번 망해버리는데 포천이라든지 완전히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1대1로 싸울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남한과 북한이. 그러면은 더 내려보내야 된다. 한편 이때가 되면 뭐냐면 영구 집권이 가능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10월 유신과 함께. 이게 통일 체제로서의 한국이 아니라 이 분단 상태로서 대한민국이 이게 완성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수도가 너무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으로 옮겨서 균형 발전이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 그리고 DMZ에서 평양보다 먼데 위치에 있어야 되고 북한의 잠수함 기술이라든지 미사일 기술이 개발되면서 서해안에서 함포 공격을 했을 때 안전한 곳을 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룡, 청주, 대전 등이 후보가 되는 거죠. 세종 등이. 그래서 사실은 정부는 75년도에 서울시가 제안을 합니다. 정부 부처 다 요러저러 내려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서울역도 내려보내고 했더니 안 돼. 더 나가. 그래서 사실 서울시는 모든 꿈이 사실 좌초됩니다. 그 상공부단지를 지금의 코엑스 자리에 내려보내고 총무처단지를 지금의 삼성 차관 아파트, 지금 이제 재건축 됐습니다만 내려보내는 계획을 그냥 추수해서 이렇게 계획을 마련했는데 어떻나요? 해서 보냈어요. 정부에. 건설부라든지. 다 기각돼요. 이제 우리는 이미 다 바람이 바뀌었다. 그래서 모든 걸 기회를 중단시키라고. 그래서 그때 상공부가 코엑스에 못 오게 되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 80년대 코엑스 자리는 황량했습니다. 그런데 업자들은 계속 카더라를 흘리는 거예요. 여전히 계획은 있다. 돌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놓친 게 뭐냐면 서울 얘기 아니니까 관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자들도 그렇고 책산 사람도 그렇고. 강남 개발은 거대한 남아 프로젝트의 일부였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강남의 복부인들이나 부동산 업자분들은 관심 없고 땅 파는 게 중요하니까.
끝까지 신라 같은 희망을 안 버리고 뭐 국립의료원 한번 오면은 또 바람 일으키고 한 얘기를 한 거죠. 70년, 14년까지만 강남 개발이었다라는 게 일전 1입니다. 그 중에 뒤이어서 74년도에 아직 이 계획이 확립되기 전에 서초 강남만을 땅이 부족하니까 옆에 송파도 개발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소양강댐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제 좀 더 대규모의 토목 기술을 토목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거예요. 한편으로는 한강이 너무 휘감아 도니까 홍수 피해가 크다. 그래서 직강화라는 걸 합니다. 강을 곧게 편다. 곧게 펴면은 땅이 이제 땅을 깎고 치고 나가는 게 줄어들다 보니까 땅을 좀 더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직강화하면 세강과 예전강 사이에 거대한 백사장이 생겨요. 이거를 공유수면 매립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이걸 소규모로 했던 게 이촌백사장, 그리고 여의도, 반포, 압구정 현대였는데 자신이 생긴 거죠. 이제 한번 대규모로 해보자. 그게 잠실지구의 탄생인 겁니다. 74년도에 개발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영동 개발, 강남, 잠실 개발의 큰 틀. 근데 이때 이제 큰 사건이 잠실은 강북이었는데 강남으로 되어버리는. 이때 이제 서울 일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시지만 김포 땅은 일산에 붙어요. 강남이 강북이 됩니다. 근데 잠실에서는 강북이 강남이 되는 대규모로 이제 재배치가 일어난다라는 거. 그 이듬해에 삼획구상과 함께 행정수도 계획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게 큰 틀입니다. 잠실도는 강북이었던 걸 강남으로. 네. 근데 송파 같은 경우는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게 예. 잠실지구와 가락 문정지구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요 북쪽 잠실지구는 고양군 땅이고 요 아래쪽 가락이네 쪽은 광주군 땅이에요. 원래는 그랬는데 성격이 달라요. 상하권도 북쪽에 있었고 이때부터는 송도라든지 명제 신도시로 이어지는 대규모 간척 사업을 통해서 신도시를 만드는 그런 실험의 첫 단계가 되는 거예요. 아, 잠실도가 이제 그런 시초가 됐었네요. 시초가 된 거죠. 네. 대규모 백사장을 만들고 여기에 아파트를 대규모로 내리꽂고 길 만들고 복합 쇼핑몰을 만들고 그리고 수변 공간이 없으면 인공적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강남적 삶의 양식을 처음으로 실현한 거는 서초 강남이 아니라 송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없으면 만든다 물을 호수를 그거를 실천에 옮긴 게 고향 일산 호수공원. 원래 호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되는 거군요. 계획상 땅이 남아버렸어요. 네. 원래 T자 개발하려다가 장항동 지금 장항 택시 개발하잖아요. 예. 원래 그때 개발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일산 개발 때도 너무 저항이 심했기 때문에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다니까 땅이 남아요. 그러니까 물이나 채워볼까 한 게 일산 호수공원. 만약에 영동만 잠실이 됐다면 즉 서초 강남구만 잠실이었다면 이 발전 방향은 안양이었어요. 이때는 이 시 자료를 보면 명확했습니다. 쓰리핑거 계획이라고 안양을 향해서 세 방향으로 진격한다는 거였어요. 과천 들렸다. 들렸다가. 서초에서 과천 들렸다. 안양으로. 지금의 유력 발전선 방향이 미래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송파가 들어오게 되면서 네. 이쪽은 친연성이 광진부터 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 메인 루트였기 때문에 네. 이 방향의 발전성이 생긴 겁니다. 새로이. 어... 그래서 특히 잠실 같은 경우는 원래 개발할 의지가 없었는데 네. 여러 강남 중에 하나인 성남 광주대단지가 사실 서울 사람들이 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서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도로를 놔준 게 잠실대로하고 헐릉로. 출퇴근 다 길을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그걸로도 부족해서 만들어준 게 수도권 전철 8호선이죠. 수도권 전철 8호선 타보셨습니까? 타봤죠. 서부 쪽 사람들 거의 탈 일이 없는데 서울을 거의 안 지나요. 사실상 성남 사람들 서울 와서 잠실에서 갈아타고 들어오라는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게다가 지금은 성남 갈 때. 연장돼가지고 남양주 나가 구리 사람 타잖아요. 마치 경기도 동부 사람들을 서울로 들여보내는 역할을 만든 거지 이름만 서울 지하철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어떤 미안함인 거예요. 여기도 서울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도 부족해서 강북과 성남 광주단지 간에 중간에 결절점을 만들어줘서 네. 이어야 되겠다. 네. 그 목적으로 잠실이 개발되는 거죠. 다음 내용 내려가면은 이제 압구정 현대아파트 특혜 분양 시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두 가지가 이어지는데 압구정 현대아파트 특혜 분양 시비 네. 그리고 꽃마을 화재 사건 등 네. 이게 하나는 묶입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백사장이 만들었죠. 공유수면 매립으로. 네. 그리고 강남구 북부 지역인데 사실 부촌의 상징이죠. 근데 원래 개발 계획에서는 서초구가 중심이었어요. 영동 1지구가. 강남구 쪽은 교통도 안 좋고 사실은 지금도 보면 청담, 학동, 압구정에 부촌이 있는 이유는 교통이 불편해서입니다. 부자들은 사람이 오는 걸 바라지 않아요.
강북의 부천도 그렇잖아요. 꽁의 바다 마을이니 정말 교통 안 좋거든요. 언덕 빠지고. 그런 데가 부천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왜 상권이 만들어졌냐면 원래는 개발 계획이 없었는데 상공부 단지가 이전한다는 계획이 발표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을 띄울 필요 생겨버린 겁니다. 국가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그래서 상권 형성을 만들어낸 게 지금의 압구정 로데오 거리라든지 그런 것들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압구정의 상권으로서의 미래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이건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상권이다 보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상권이 모이는 곳은 사실은 삼성동 쪽인 거죠. 압구정과 삼성동이 달라요. 언덕이 큰 게 있습니다. 봉은사하고 경기고에 있는 언덕 큰 게 있잖아요. 그 넘어 이 두 개 다른 군형이거든요. 하나 더 넘어가면 수성고고. 아무튼 상공부 단지가 들어오고 하면서 이 지역에 어떤 붐을 일으키는 인위적인 움직임이 벌어지고 영동 시형주택이라고 15단지까지 만들고 하다가 아파트라는 게 시작이 되는 거죠. 서부 이촌동에 개발을 할 때 아파트라는 게 난개발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시범단지로서 동부 이촌동, 여의도, 반포를 3대 고급 아파트 단지로 개발합니다. 근데 그 모델을 가져와서 현대아파트가 개발이 되는 건데 사실 기대가 없었다는 거죠. 사실 이건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주영 씨의 마음속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대감이 없었는데 뭐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의 정말 그 부추김에 따라 한 건지 아니면은 뛸 거라고 봤는지 모릅니다만 저는 뛸 줄 몰랐다고 하는데 학교를 주고 있는 입장이에요.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털고 나가라는 거였는데 안 털린 거죠. 들켜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서 부자들이 사는 곳이다라는 게 낙인돼 버리면서 여기가 마침 상공부 단지도 온다 카더라가 있어서 맞물려서 한국의 새로운 중심이 될 건가 보다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다. 그런 차원에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특혜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었다. 정치인도 그러잖아요.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고. 네. 부동산도 그렇다. 무풀보다 악플이 낫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곳이 사실은 부촌인 거죠. 그렇게 해서 강남의 부촌으로서의 강남구 북부의 스타트가 놓였다. 하지만 원래는 이쪽은 그런 게 아니었고 공무원 아파트 있고 그리고 영동 시형주택이 있는 한적한 주택단지로서의 강남의 미래도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 썼습니다만 어쩌면은 이촌 시범 아파트부터 해서 아파트가 가득한 강북과 주택이 가득한 강남이라는 미래도 있을 수 있었다. 화곡동 40만 단지, 개봉 60만 단지, 방배동 이수단지, 강남구의 영동 시형주택같이 아파트로 뒤덮인 강남이 가능했었어요. 근데 그 흐름 바꾼 게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면 반포 쪽에서는 주공아파트의 반포아파트와 이수단지라는 주택이 있었어요. 강남구에는 압구정 현대라는 아파트와 영동 시형주택이라고 하는 시가 만든 단독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실 이거는 미래를 알 수 없었어요. 이 판도를 뒤집은 거는 현대아파트 특혜 비리였다는 거죠.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대아파트가 사실은 아파트에 현대 빼드릴까요로 제안을 했었는데 거절했답니다. 넣어달라고. 그때부터 우리가 무슨 브랜드 아파트란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꽃마을 화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꽃마을 화재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렇죠. 요거를 이어가면은 네. 여기도 특혜 시비가 있어서 네네네. 강남을 만들어낸 3대 특혜 시비. 네네. 말하자면 이제 악플인 거죠. 네네. 하나가 현대아파트였던 거고 하나가 꽃마을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잖아요. 그거 보면 구석구석에. 거기가 다 지금 법조타운 돼 있고 또 하나가 수서비리라는 거. 두 개가 강남구 쪽, 하나가 서초구 쪽이고. 그래서 이제 또 일설에 따르면은 압구정 현대 때 이름이 나타났던 그 사람들이 서초동 때도 이름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꽃마을은 왕시농장, 왕원식 씨부터 이어져 오는 꽃밭이었고 강남 개발하다 보면 철거민들이 모이들기 시작해요. 이제 자꾸 불이 나요. 근데 이거는 한국이 다 그런데 빈민촌 재개발 예정이 나오면 왠지 불이 납니다. 왜일까요? 구룡마을도 그렇고 자꾸만 불이 나요. 왜일까요? 자꾸 일부러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막. 저희 포기동 재건마을, 저 개포동 쪽에 거기도 자꾸 방화가 나서 답사를 좀 불편해요. 가면 이제 경계눈으로 보는 거죠. 카메라 들이밀고 산을 지나가고 나면 불이 났더라. 이런 식이 있어서. 근데 서초동 꽃마을도 그래서 결국은 10여 차례 불이 나고 나서 결국은 밀리고 원래 거기 서울시청 예정지였는데 소문이 흘러가 버리는 바람에 박물관을 놓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결국은 법조타운이 들어오죠. 요즘에 정치가 좀 시끄럽죠. 일설에 따르면 대법원 등등도 지금 간다는 얘기가 있죠. 자꾸 불이 나니까 임시로 이분들을 강남구 남쪽에 빈민촌이 예전에 많았던 양재천변을 옮깁니다. 개포나 대치가 그런 곳이었어요, 사실은. 양재천이 이제 오염된 물이었고 특수한 마을이 많이 생긴 곳이거든요. 근데 그 땅의 이 목적이 뭐였냐면 올림픽 할 때 그 경비하는 부대가 주둔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잠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 땅을 팝니다. 채비지였는데 판매해서 그 땅을 구입한 게 삼성그룹이었죠. 그리고는 건설을 하는 게
삼성그룹의 본사를 세우겠다. 102층짜리를. 그랬다가 IMF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100층을 못 짓게 되니까 새 토막을 내서 55층짜리인가를 3개를 세운 게 타워플레이스의 탄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층 세우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롯데가 결국 그 시의 채비지를 사가지고 올린 거는 거의 고집에 가까운 위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현대는 현대차는 실패했고 롯데 성공했습니다. 1대2의 확률이네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용산 정비창의 100층 등등을 보시면 아마 예측이 좀 쉬우실 것 같네요.